그래서 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한국은행 심포지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대입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서 대입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바 있다. 지역별 쿼터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뭐 반응이 없죠. 그게 먹히겠어요. 그죠? 먹히겠냐고.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게 각 대학의 총장이죠. 스카이 대학의 총장인데 그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듣죠. 왜? 서울 수도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죠? 열받겠죠. 그리고 기득권들이 그걸 또 좋아할 리도 없고 라는 거죠. 자, 실제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스카이의 올해 신입생 3명 중 1명이 서울 출신이다. 여러분 여기서 서울 출신이라고 해서요. 서울에 뭐 강북구, 노도강 뭐 그런 쪽이 아니에요. 그런 쪽도 몇 명 있겠지만 그 대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에서 서울 스카이대 가는 거와 도봉구에 있는 학교, 은평구에 있는 학교에서 서울대 스카이를 가는 것과는 50배 차이다. 50배 차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강남에서 간다는 얘기야. 대부분이 강남, 서초, 송파, 그죠? 뭐 경기도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도 공부 잘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분당, 용인, 수지, 그죠? 그런데 위주로.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스카이를 가는 거예요, 지금. 뭐 거기까지도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스카이를 가는 부모님들의 그 소득을 보니까 고수도권이라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대치동에서 500만 원, 한 명당 500만 원, 또 이제 고3 되면 한 1000만 원씩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또 비싸게 받으면 좋아요. 그죠? 퀄리티는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 고수도권의 아이들이 이 그 로스쿨 또는 의대를 가더라. 그래서 대물림 되더라라는 거죠. 부동산으로 큰 자산을 만들어서 특권 중산층이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교육 기회를 받아서 또 좋은 데 가서 그 부모의 그 뭐랄까요 위치를 또 대물림하고.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자본주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입시가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방에서 다니는 아이들과 이렇게 고액과에 좋은 학원에서 다니는 애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사실 공정하지 않아요. 입시제도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지역 활동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니면 입시제도를 고치든지, 그죠? 고치든지. 참, 이게 골치가 아파졌어요. 여러 가지로. 이거 갈수록 심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문제는. 자, 지난해 스카이 의대 신입생 4명 중 3명은 고소득층 출신이었다. 로스쿨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소득분이 9분이 10분이 고소득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자, 제가 아주 리얼한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음대를 갔다 또는 서울대 의대를 갔다. 의대는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의대도 마찬가지겠죠. 또는 뭐 예술대를 갔다 또는 뭐 법대를 갔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도요. 쉽게 얘기해서 지방 출신이냐 아니면 강남 출신이냐 아니면 뭐 집안의 레벨의 차이에 따라 애들이 같이 어울리질 못해요. 그죠?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이 문화가 틀려요. 강남에서 자라나고 성장한 아이들은 과에서도 그 같은 과에서도 자기들끼리만 놀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냐면 문화가 안 맞는데 대화를 해보면 저 지방에 있는 애와 문화가 안 맞는 걸 어떻게 대화를 하냐고. 그리고 나는 외고를 나왔어. 그죠? 나는 자사고를 나왔어. 그러면 자사고 친구들하고밖에 놀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문화적 대물림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화적 대물림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신입생 중 부모의 월소득 인정 금액이 구분위가 한 949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고소득 가정 출신이 2017년에 41.4%, 2018년에 51%, 점점 높아지네요. 2019년에 53%, 2020년에 55%, 2024년에 한 60% 되겠네요. 그죠? 고소득군들이, 자녀들이 점점, 좋은 입시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을 가더라. 이거는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다.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가 고소득층이다. 이 중산층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반은 고소득층의 목이라는 거야. 전국 25개대 로스쿨의 51%가 고소득층이다. 그죠? 특히 스카이 대학의 의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74%다. 로스쿨은 58%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죠?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갈수록 정부와 돈 싸움이다. 그죠? 라는 거죠. 그죠? 자, 문제는 전문가들이 단순히 부모의 자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물림 받은 아이들이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적 자본까지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화적 자본은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다니까. 걔들이 이 강남에서 성장하고 보고 배웠던 거와 그리고 지방에서 자라나온 그냥 아이들과는 이 문화적 차이가 나고 그 자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즘 한국 사회는 부모가 중산층 이상이면 경제력 외에 사회적 네트워크까지 다 물려받는다. 여러분들, 이 고소득군의 부모들은 정보도 빨라서 그들이 뭐랄까요, 입학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빨리 습득을 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남들보다 쉽게 또 합격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의대도 그렇고 그죠? 뭐 대학교 들어가는 과정이 거의 뭐 정보 싸움이잖아요. 그죠? 뭐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로스쿨도 그렇고 그죠? 그건 취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인맥과 정보에서 앞선다라는 거죠. 그 고소득군 아이들이. 자, 그들이 유리한 거는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일반 중산층의 아이들, 그죠? 그냥 평범하게 자란 아이들, 당연히 좋은 대학을 못 가겠죠, 그죠? 좋은 대학 못 가니까 대기업도 못 들어가겠죠, 그죠? 뭐 중소기업 들어가죠. 근데 또 그 돈 가지고는 또 뭐 결혼하기도 힘들어, 생활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죠, 그죠? 결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부모들이 도와줄 여력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막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그죠?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고소득군 아이들은, 스카이 들어가서, 좋은 이 바탕을 가지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자본을 가지고, 뭐랄까요. 새로운 레벨로, 특권적 중상층으로, 다시 재진입을 하는데, 이 흑수저 결혼마저 포기하는 그런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가난을 물려주기 싫다. 그죠? 가난을 내가 결혼해서 와이프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뭐 청승맞게 보이고, 그리고 결혼해서 내 현재의 가난을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도 싫다. 그런 의식이 팽배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모멸감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결혼 안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남 부자들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졸부에서 강남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 저는 이건 맞다고 봐요. 그죠? 맞다고 봐요. 강남 부자들이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바탕으로 또 한 채 사거나, 그죠? 아니면 어디 가서 땅 투기를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한 세대를 지나면서 고급 전문지, 기술적 능력을 가진
글로벌 중간 계층으로 진화했다. 자, 이 작가 얘기죠.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들이 살며 계급적 특권과 문화적 정당성을 일부 소유하게 됐지만 여전히 부동산을 통한 축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뛰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제 대한민국 주식은요, 이제 끝났어요. 제가 보기엔 어떤 성장이 멈췄어요, 이제. 그걸 어디서 하냐면 저출산 고령화, 그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주식시장은 안 돼. 그러면 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자할 때가 딱 정확히 얘기하면 세 군데. 근데 부자들은 위험자산에 투자 안 하니까 코인은 빼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금, 그죠? 금이죠. 뭐 달러도 있긴 하죠. 근데 달러도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요, 그들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남 부동산이죠, 그죠? 강남 부동산. 강남의 부자들은 뭐 지방에, 저 부산에, 뭐 대구에 아파트 안 사요, 그죠? 안 사요. 오직 강남에 사요. 서울에 사도 뭐 강북 그런 데 안 사요. 강남에 사요. 그러니까 강남의 버블이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버블이고 그들이 보면 아직도 싼 가격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강남에 거주하는 부유 중산층은 강남 부동산 가치에 기반한 공통의 이해관계자들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의 가격은 강남 부자들이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안 팔고, 그죠? 그들이 좋게 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잉여 자금을 투자하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보존되거나 더 상승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협하는 어떤 정책이나 경제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강남의 부동산에 대해서 종부세, 보유세, 공시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올렸죠.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냈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세금을 냈어요. 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다 그냥 모가지를 쳐버렸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강남의 부자들, 결국 부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도로 정책을 환원시킨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